안녕하십니까.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원내기자 이용기 담당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건강검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센터의 송은정 진료지원 팀장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센터 진료지원팀 송은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용기 기자님과 함께 건강검진에 대해 예약부터 검사, 주의사항 등 건강검진 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요즘 건강검진 예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해가 바뀌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검진은 또 100% 예약제로 진행하다 보니 요즘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건강검진이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저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크게 종합검진과 국가검진으로 나뉘고요. 종합검진은 이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받는 검진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관련 없이 검사를 받고 싶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건강검진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출생 연도와 나이 등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고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다 같은 건강검진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종합검진은 수검자가 원하는 검사 항목을 직접 선택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종합검진은 수검자가 원하는 검사 항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로 진행되는 대신 기본적인 항목들 위주로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일반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하루가 휴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검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건지, 혹시 건강검진의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종합건강검진은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12시나 1시 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검진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암 검진이 추가된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시경 검사 진행 시에는 수면 내시경 시행 여부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건강검진은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건강검진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검진 예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종합검진 예약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은 헬스케어 센터,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 병원에 직접 오셔서 예약하시는 방문 예약,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온라인 예약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화 예약, 방문 예약,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세 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가검진은 진료예약센터를 통해서 전화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전화 예약과 방문 예약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국가검진과 종합검진 그렇게 예약이 다 완료가 되면 예약자의 휴대폰으로 저희가 모바일 문진표가 발송됩니다. 이 문진표를 통해서 기저질환의 유무, 가족질환, 복용약, 생활습관 등을 확인해 검사 과정 및 결과에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럼 문진표를 작성을 할 때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지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제가 문진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간단할 수 있지만 그 모바일 문진표라는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럼 문진표 작성까지 완료되면 네네. 다음은 어떻게 진행돼요? 예약을 완료하시고 문진표 작성까지 마치면 수검자는 이제 검진 일로부터 일주일 전, 이틀 전에 저희가 예약 안내 및 주의사항에 대한 문자를 이제 발송해서 그걸 받게 됩니다. 그럼 주의사항 문자가 2차례 정도 거쳐서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때는 주로 어떤 주의사항이 발송이 되나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금식 안내죠. 건강검진 2, 3일 전부터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과음이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약 등의 복용도 삼가하셔야 되고요.
검진 전날 오후 6시경에는 좀 식사를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물 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밤 12시 이후에는 물 또한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날 종일 굶어야 하거나 오랫동안 금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네. 혹시 검사에 따라 다르게 금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검사 전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모두 흰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은 금식을 해야 하며 저희가 처방한 장정결제를 시간에 맞추어서 복용해야 됩니다. 대장약에 동봉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야 할 음식과 섭취가 가능한 음식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금식 말고 이외에 다른 주의사항은 또 있나요? 네. 약물 복용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저희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내시경 검사 시 진행되는 조직 검사를 할 때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약 5일 전부터 해당 약물은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 CT 검사 시에는 저희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메트포민 성분의 당뇨약은 검진 2일 전부터 그리고 검진 후 2일까지 총 5일간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근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준비 사항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검사 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검진을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검사구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네. 네, 팀장님, 저희가 실제로 검진이 진행되는 장소에 나와 있고 저도 지금 검사복으로 한복을 다 마쳤습니다. 네네. 이곳은 어떤 검사가 진행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헬스케어 센터 건강검진 구역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기초검사 구역인데요. 신체 계측, 인바디 측정, 운진, 청력, 체열, 안과 검사, 심전도, 동맥경화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의 기초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현재 몸의 기본 상태를 체크하는 기초 검사가 진행되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든 검사를 지금 다 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바디 검사실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최성분 검사실에 한번 여기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신체 검사나 기초 검사를 마치고 또 다른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 보았는데요.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영상검사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 흉부 촬영과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검사 구역과 다른 제대로 된 검사를 시행하는 곳 같은데요. 혹시 이곳에서 진행되는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음파는 저희가 이제 복부와 갑상선 그리고 경동맥 유방 검사를 하고 있고요. CT 촬영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사용한 CT 조영 CT하고 비조영 CT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 CT하고 비조영 CT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조영 CT와 비조영 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영제를 사용하는 여부입니다. 조영 촬영 부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라든지 조직 등 더 미세한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물질인데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촬영이 저희는 조영 CT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조영 CT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조영 CT에는 복부, 골반 CT하고 심혈관 CT, 그리고 뇌혈관 CT, 간 CT가 있고요. 비조영 CT로는 흉부 CT, 뇌 3D CT, 그리고 복부 지방 CT가 있습니다. 주로 혈관처럼 정밀하고 미세한 부분을 촬영을 할 때 조영 CT로 촬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구역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팀장님, 저희가 다음으로 이동한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내시경 구역입니다. 검진은 내시경이 꽃이라고 하거든요. 건강검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내시경 검사는 수면하고 비수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에게 진정 유도제를 투여해서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내시경을 말합니다.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로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내시경 조작이 용이해서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환자의 협조가 없어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몸속에 장치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네. 혹시 비수면 내시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수면 내시경은 검사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내시경입니다. 검사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해서 통증을 최소화해서 검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좀 불편감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며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수면 내시경을 선호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혹시 내시경 검사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우선 내시경 검사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전날 3끼는 모두 그 흰죽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검사 당일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약 후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직접 내시경 검사를 해보실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회복실입니다. 여기서 검사자들이 깨어납니다. 검사하신 분들이 네.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회복하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회복실까지 보셨으니까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구역으로 이동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네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여성검사구역입니다. 여기서는 유방 촬영과 골밀도 검사, 부인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은 자궁, 유방, 갑상선 등에 대한 질환의 검사가 필요한데요. 연령에 따라서는 갱년기나 골다공증, 대사증후군의 검사도 필요하고요. 이곳에서는 저희 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직접 검사받는 곳은 아니지만 네. 저희 어머니나 또 누나에게 잘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강검진이 저희가 이제 4가지 구역을 모두 둘러보았는데요. 네. 이 4가지 구역 다 마치게 되면은 검사가 모두 종료된 것인가요? 기본적인 검사는 모두 완료입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검사는 MRI, MRA, 심장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가 있는데 이 검사들은 외부 검사로 분류하여 저희 직원이 직접 검사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검진 받을 때 네. 검사실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직원분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검진이 다 끝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꼭 제때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검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네, 팀장님, 지금까지 건강검진이 진행되는 구역을 돌아봤는데요. 저희 송 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Q&A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몸을 챙기는 일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장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사복으로 옷을 환복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럴 때 왜 꼭 검사복으로 환복을 해야 되는지. 평상복에는 그 지퍼나 단추 같은 금속 물질이 영상 검사를 방해해서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금속 액세서리를 제거한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또한 내시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비물이 저희 옷을 더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복을 입은 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익숙하던 옷이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내시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면 내시경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만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내시경 종료 후에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에는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증상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기도 하고 검사 도중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 동반을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현대사회는 핵가족이나 1인 가족이 너무 많아서
필수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안내하지는 않고요. 보호자가 없이 내원하는 경우 보호자 미동반 서약서를 작성하고 연락 가능한 보호자 연락처를 받은 후에 검사를 진행합니다. 단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수련내시경을 받지 못해서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건강검진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건강검진 전에 네.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검진 후에 주의사항도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위 내시경을 진행한 경우에는 목에 이물감이나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편감은 검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풀리는데 이때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2시간 이후부터 물이나 식사가 가능하며 첫 끼는 흰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조직검사 후 2, 3일 정도는 가급적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CT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졸림, 어지러움, 두드러기,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후 귀가 시 운전을 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고 조영제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검사 당일에는 2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루지만 준비하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더하면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건강검진의 중요도가 높다는 거겠죠? 건강검진은 아파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발병 후 받는 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꼭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송은정 진료지원 팀장님과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원내기자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